네,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소동이 좀 나가지고 그쪽 집안이 아주 복잡하네요. 네, 이준석 대표가 잠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수정 교수는 나에게도 아들이 있다. 다 이해한다. 뭐 이러면서 뭐 어머니의 마음으로 받아줄 테니 돌아오라 뭐 이런 건가? 그 집안 아주 그냥 웃깁니다. 윤석열은 또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머리가 텅 빈 게 또 보이고, 반면에 좀 민주당은 이제 조금 단합을 좀 해가지고 열심히 좀 선거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이제 조금씩 많이 좁혀져가지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살짝 역전한 것도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요런 스탠스로만 가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또 저들은 늘 그죠? 흑색 선전에 능한 집단이라 또 뭘 들고 나올지 몰라요. 우리가 눈 바짝 뜨고 감시해야 됩니다. 허재영 기자가 계속 하고 있죠. 오늘은 뭘 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거냐? 이게 여러분, 양평에서 벌어진 윤석열 그 장모 회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파트 건축을 했는데 그게 온통 비리 투성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 정도 의혹 제기만 있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정황들이 있었는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두구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는데, 언론들이 제대로 정리해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나마 뉴스공장 정도에서 보도를 좀 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 방송을 마치고는 리포액트에다가 기사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윤석열 장모 회사, 그러니까 윤석열 일가의 회사라고 보아야 되겠죠. 어떤 양평에서 화천대유 못지않은 대박 사건을 일으키고 온갖 부동산 특혜와 사기와 이런 것들을 벌렸는지 정리해서 기사로 써드릴 테니까 좀 여기저기 커뮤니티 좀 퍼날라 주십시오. 오늘 방송은 그거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의 모든 활동과 논평 취재 모두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십시일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광고 좀 또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뉴스 백브리핑 함께 하시겠습니다. 윤석열 일가의 그 부동산 사기극, 네, 그거 좀 본격적으로 논평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좀 나왔던 대선 관련 뉴스들 좀 먼저 좀 백브리핑 좀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드디어 좀 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여러 이제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로서 인재 영입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인재를 영입할 때 어떤 사람들을 영입하냐? 뭔가 좀 우리 사회 또는 세계적으로 뭔가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어떤 그 분야의 전문가들,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말고, 예. 좀 뜻밖의 곳의 인물들을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 예, 뭐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이제 방시혁 뭐죠? BTS 키워낸 기획사 대표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꼭 방시혁을 데려오란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이미지, 대중이 받는 충격. 예. 어떻게 이런 사람도 이재명을 지지해? 예, 요런 대중의 어떤 그 충격을 줄 만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데려와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조언을 드렸죠. 뭐 역시 유능한 집단답게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MBC의 쌀집 아저씨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김영희 PD가 네, 인재 영입에 이제 성공을 했네요. 이거 잘한 거죠. 나는 가수다. 느낌표, 뭐 이런, 예능 프로. 그래서 중국의 이제 예능 한류를 이제 일으킨, 그런 이제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분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들어왔네요. 이분이 중간에 뭐 국민의힘에 좀 왔다 갔다 뭐 기울을 이제 기울였다 뭐 이런 이제 국민의힘 쪽에 선전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양쪽의 제안을 받고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뭐 역할을 맡고 어쩌죠 이걸 고민했다기보단 사람의 어떤 정치 성향이라는 게 아무리 뭐 그런 걸 나는 뭐 중립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도 평소 소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이 왔는데 먼저 제안이 왔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윤석열 싫어합니다. 나 이재명 편이에요. 뭐 대놓고 이렇게 딱 그렇게 그래 버리면 좀 무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또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고민해 보겠다 정도 하고 다만 니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자고 좀 약간 조율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어떤 진심으로 나를 찾아와서 설득하거나, 나에게 전권을 주거나, 뭔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죠? 약간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고민했을 수는 있으나, 국민의힘 알아보고, 민주당 알아보고, 뭐 이리저리 자리 알아보고, 뭐 그러다 민주당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국민의힘이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양쪽에서, 섭외가 동시에 들어갔는데 좀 더 적극적인 곳은 민주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JTBC에서 이제 김영희 PD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송영길 대표가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까지 노력을 했느냐? 사실 뭐 이쪽이냐 저쪽이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송영길 대표가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1시간씩 기다리고, 그죠? 또 한 번이 아니라 또 여러 번 저를 만나서 밤새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누고, 이재명 후보와도 통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또 셋이 같이 만나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쪽에선 정말 나를 절실하게 원하는구나. 근데 윤석열 쪽에서도 연락은 왔는데 별로 진정성이 안 느껴져. 그러면 진정성을 보이는 정치 집단, 그곳으로 가겠다 하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배 아프게 생겼네요. 네.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인재 영입을 하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이런 거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송영길 대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 잘했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저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원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기로 어쨌든 속상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국민 앞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 뭐 하고 계세요? 송영길 대표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인재 영입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 뭐 전남인지 전북 지역인지 어디 뭐 구의원 시의원 만나고 다니면서 도의원인가 그냥 뭐 술 먹고 다니고 있더만. 한 10명 정도 만나는 무슨 술자리에서 사진 찍혔더만. 그게 뭐야? 이낙연 씨, 송영길 대표 반만이라도 좀 뛰어다니세요. 왜 같은 당대표 출신인데 왜 이렇게 달라? 자, 이낙연 씨가 속상한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정치 더 안 할 겁니까? 예. 차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안 할 거예요? 예. 민주당원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이면, 예? 다음에 기회가 분명히 올 텐데, 뭐 이런 식의 속 좁은 모습 보이면, 예? 솔직히, 그죠? 예. 죽고 싶은 정도 다 떨어져 나가겠어. 애초에 저같이 이제 민주당에 좀 삐딱한 사람들은 정이 안 가! 예. 송영길 대표 반만이라도 좀 뛰어다니면서 인재 영입에 하세요. 이낙연 대표. 어디 가서 술 먹고 다니지 말고. 진짜 술 먹고 다니는 게 사진에 찍혔어요. 어디 그 도의원 모임인가 어딘가. 에휴 참. 그 누구야? 그 이재명 후보가 전남 영광. 이낙연 대표. 예. 고향이죠, 거기가. 예. 거기 방문한 날 이재명이랑 같이 거리 유세에 참여해 주기는커녕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술 먹고 있던 게 그냥 사진 찍혔어. 에휴 참. 옹졸하기는. 자, 조동현 씨도 아주 깜짝 놀랄만한 눈에 띄는 인재 영입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자진 하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뭐 이분의 사생활이 어떻고에 대해서 논평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아니 뭐 좀 혼외자 모르겠어요. 저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왜 최동욱 씨가 그 혼외자 문제 가지고 그 낙마를 하는지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었고 사실. 예. 아니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건데 여러분 혼외자를 낳았다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혼외자를 낳았는데 방치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아니 살면서 혼외자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엄마로서 책임을 다 진 거 아니에요. 그럼 잘한 거 아니야. 우리 사회가 워낙 삐딱한 시선이 많아가지고, 혼외자를 낳으면 참 그저 불행한 선택들을 많이 한다고요. 근데도 끝까지 싱글맘으로서 잘 키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문제라고, 잠깐만요. 야! 얼른 가. 할머니한테 가. 안 돼. 할머니한테 가. 이게 참. 강아지 때문에. 죄송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보수 세력들이 막 파헤치고 다녀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못 견딜 지경이 됐는지, 결국 이제, 그래요. 그냥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속상하죠. 속상하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옛날에 김건희 씨 그죠? 줄리 관련 논란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60개 여성단체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김건희 씨의 과거를 문제 삼냐. 사생활은 사생활인데 여성 인격 모독이다. 이러면서 60개 여성단체가 성명을 냈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네. 그런데 왜 조동현 씨가 이렇게 사생활과 관련해서 마녀 사냥당하는데 왜 이거는 아무도 여성단체들이 그죠? 어떤 입장 표현도 없는 거예요? 네? 왜 김건희 씨만 여성단체 그죠? 관심 대상이고 조동현 씨가 당하는 일은 여성단체들은 그런 겁니까?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성단체들. 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여성 어떤 사생활 문제 때문에 대중들이 마녀사냥하고 그러는데 왜 민주당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까? 여성주의조차도 선택적 여성주의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김재련 변호사 어디서 뭐 하고 있어?
이수정 씨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 인생 시작하셨고, 예. 장혜영 의원 뭐해? 당신들은 선택적 여성주의자입니까? 민주당에서 공격받는 여성들은 여성이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이 여성주의를 이 정치 진영의 제물로 만든 인간들이, 예, 진짜 여성 운동을 망치는 인간들입니다. 예. 김재련 씨, 이수정 씨, 장혜영 의원님, 선택적 여성주의. 당신들의 그것 때문에 선택적 여성주의가 한국의 여성 운동을 망쳐요. 그리고 60개 여성단체 뭐 하고 있어? 왜 줄리 이것만 분노하고, 아니, 싱글맘이, 아이 열심히 키우고 잘 살아왔는데, 과거에 뭐, 부부관계에서 좀 벌어진,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녀 사냥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분노하지 않아? 이런 선택적 여성주의. 아, 정말, 화가 납니다. 조도현 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예. 저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예, 뭐, 꼭 굳이, 예, 그렇게 힘들어 가면서, 예, 정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와 함께 건강한 게 사실 더 중요한 거죠. 예,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삐뚤어진 겁니다.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자, 아까 이수정 교수 좀 얘기했지만, 이번 주는 저는 이 아줌마의 어떤 그 발언 하나하나가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예, 참, 그랬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이미 입당은 되어 있었죠. 국민의힘에 뭐더라, 무슨 성평등위원회인가? 예전에, 예, 박원순 시장 사건 그때 있었을 때, 거기에 막, 철석맞게 거기 딱 가가지고, 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네, 정치 행보를 시작하셨는데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윤석열 후보 공약에 공백이 너무 많이 보였대. 여성 정책과 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대. 그래가지고 하도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성폭력 무고죄 현장 어떤 종류 문제가 되는지 누군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해명입니까? 아니, 윤석열이 이러한 점을 너무나 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서 대중들에게 이 사람을 꼭 대통령으로 그죠? 밀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나섰다가 아니라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공백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러 들어갔다. 이 설명해갖고 이 사람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 뽑아주세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게 지금 나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뭐야 좀 이수정이 이거 지능적 안티야? 이거 윤석열을 도와주러 들어간 거야. 뭐하러 들어간 거야? 아니 난 좀 보면서 이게 내가 기사 잘못 읽었나 하면서 보았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보면서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윤 후보의 공약에 공백이 너무 많대. 윤석열 후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사람이 필요해서 들어갔다. 이봐요. 우리가 지금 무슨 학생회장 선거합니까? 누구 좀 가르치러 들어간 거면 그냥 혼자 가르치러 가세요. 에? 이분이 그냥 교수만 평생 하셔가지고 무슨 대통령 선거도 학생회장 선거하는 걸로 알아. 이보세요.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아직 학습이 덜 돼 있는 사람은 학습부터 하고 나오라고 그래. 자기가 가르칠 때니까 모르는 애지만 좀 잘 좀 믿어달래.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지금 이수정 씨는 국민의힘에 오늘 입당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뭐 한 거야? 무슨 국민의힘의 성평등위원회인지 뭔지 거기서 여러 가지 정책 그죠? 입안도 하고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어? 아무것도? 그냥 언론 홍보용이었던 거야? 박원순 시장
그분만 공격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뭘 했길래 이렇게 공백이 많아? 아직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돼, 국민의힘은. 1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까지도 공백이 많고,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고 이런 집단에 우리가 무슨 희망을 걸고 대통령을 밀어줘야 돼요? 이수정 교수님! 이분 또 논리가 또 참 재밌어. 또 경향신문하고는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 에? 모르는 건 가르치면서 갈 수 있지만 알면서 왜곡하는 건 못 보겠더라. 에. 그래서 내가 윤석열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비판하는 거긴 한데 제가 볼 땐 그렇다고 이것도 윤석열에게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민주당은 여성 인권 문제나 성평등 문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알긴 알아. 알긴 알아. 아는 집단인데 그거를 현실에서 제대로 실천을 못 해. 뭐 이런 집단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무슨 집단이다? 거기는 진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집단이야. 내가 봤더니 그래. 이런 얘기야.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알려주면서 끌고 가겠다 뭐 이거야. 학자적 마인드로.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이게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 적어도 1차적으로 뭔가 그 성평등이라든지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그죠? 젠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설득하면서 가는 거지.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언제 가르쳐가지고 국민들이 끌고 갑니까? 그리고 당신이 1년 전에 이미 가서 가르쳤어야지. 1년 전에 들어가 놓고 지금까지 뭐 했어? 나 그냥 텔레비 나왔어요. 텔레비전에 이수정이 나왔어. 뭐 이거 그냥 즐기고 그냥 끝난 거야? 지금까지? 그럴 거면은 작년에 뭐하러 들어가? 그럼 지금 들어가도 역할이 똑같겠네. 그냥 막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이것저것 좀 알려주는데 그 사람들 이해 못하고 또 어디 가서 헛소리하고 김병준 선대위원장인가? 그분이 뭐 조동현 씨 상대로 예쁜 브로치 같은 사람 뭐 이런 이상한 막말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왜 안 해? 그 사람들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왜 국민들한테 자꾸 아이고 참. 그리고 이수정 교수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쭉 그 경향신문 인터뷰를 보면서 뭐에 좀 답답했냐면 이분이 이겁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이미 여성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는 거예요. 국민의힘보다 훨씬 나은 집단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박원순 시장 그 사건 있었을 때 피해자를 예전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하는 것. 그런 것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됐다라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수정 교수님 한테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뭐냐면, 이수정 교수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건 좀 가르쳐 가면서 함께 갑시다. 제가 이수정 교수님께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은요, 민주당 그 여성 의원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젠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통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가 왜 이걸 이제 언론들이 해외 국제 언론들이 이렇게 쓰냐면 예전에 박원순 시장 사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미투가 벌어졌어. 그런데 그게 당연히 이제 그 미투를 호소하는 게 아마도 진실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해외 언론들도 다 중립적인 관점에서 처음에 언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허지연 TV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당시 박원순 사건 그때 이제 박원순 시장님 이게 돌아가셨을 때 그때 BBC랑 다른 여러 매체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제가 다 분석해 드렸잖아요. 빅팀이란 단어, 이게 피해자란 단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 사람들이 보니까. 피해 호소인, alleged victim.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를 쓰더라. 그러니까 이 alleged가 의혹을 제기하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수식어죠. 그러니까 alleged victim 하면 피해 호소인으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시에 BBC가 당시에 이제 그죠? 박원순 사건 이제 처음 터졌을 때 어떻게 보도했냐? BBC 보도 중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What did the alleged victim say? 피해 호소인은 뭐라고 주장을 했나?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BBC에서도. 워싱턴 포스트도 제가 같은 날 뭐라고 했는지 다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Alleged sexual harassment. 그러니까 성추문 이게 확정 사실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의혹 상태다. 이렇게 다들 표현을 하고 있다고. 또는 어떤 언론에서는 그 이제 피해 호소인을 그냥 accuser, 고소인, 또는 객관적인 단어로 그냥 secretary 이런 식으로 보도를 다 했단 말입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막 인권의 감수성이 없고 뭐 성인지 감수성 부족 어쩌고저쩌고 어떻게 민주당 이럴 수 다 그러는데 그러면 BBC나 워싱턴 포스트 여기자들은 다 왜 그러는데? 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제가 이거 뭐 이미 다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더 자세히 설명 안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방송 찾아보세요. 제가 그 뉴욕타임즈에 있는 그 젠더 에디터의 인터뷰집을 한번 찾아가지고 역시 리포트에다가 제가 써드린 적도 있어요. 제시카 베넷이라는 그 젠더 에디터가 있어요. 우리 한겨레에도 젠더 에디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좀 에디터들을 따로 두고 있는 몇몇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저널리즘적으로 어떤 강간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강간당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해서 저널리즘적으로 그게 그 주장이 바로 강간이 성립되는 게 아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이 저널리즘적으로 확인이 돼야 이거를 우리가 강간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제시카 베넷이란 뉴욕타임즈 젠더 에디터가. 이거 제가 다 방송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수정 교수는 이걸 모르는 거야. 이분이 근데 모를 수도 있지.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하도 이상해가지고 해외 언론들의 이제 이런 단어 쓰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을 연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가 자료를 찾는데 안 찾아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직접 그냥 구글링 해가지고 직접 다 찾은 거예요. 다 번역하고.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도 이런 거를 연구한 거를 아마 몰랐을 거야. 어떤 여성단체에서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떤 저널리스트도 이런 부분을 설명을 안 해주니까. 허재영 기자 같이, 그죠? 한겨레를 나온 기자니까 용감하게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지. 대부분 기자들이 이런 얘기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아줌마도 몰랐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수정 교수님, 제가 모르는 건 좀 가르쳐주며 갈게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는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저널리즘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객관적인 중립적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BBC랑 워싱턴 타임즈, 뭐 이런 거, 뉴욕 포스트 열심히 한번 봐보세요. 이수정 교수님. 아시겠죠? 설마 영어 못하시겠어. 응? 자, 여러분들도 이수정 교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이런 무지함을 대중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좀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이 경향신문 기자도 누구야? 조문희 기자? 여자 같은데 얘도 아마 몰랐을 거야. 모르니까 바로 이렇게 딱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쓰냐, 나는 그 부분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기자가 딱 그렇게 말을 해야지. 그 말은 민주당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해외 언론들, 해외 여성 인권 단체들도 다 처음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조문희 기자. 공부 좀 해. 저는 생각의 다름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그건 이해해야죠. 그죠? 민주주의 사회니까. 근데 이 무지에 기반해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게 떠들고 다니는 건 나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논평을 하다 보면 화가 나.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일수록 막 용감하고
더 목소리가 시끄러워. 모르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아이고.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은 이제 대선 기간이라 지금 바빠가지고, 제가 뭐 집중할 건 아닌데, 내년에 그 미투 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딱 그 명명을 해가지고 해외 언론들은 어떤 미투 사건을 어떤 용어와 어떤 관점을 써가면서 그리고 어떤 논쟁을 해가면서 보도하는지를 리서치를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 할 거고 이런 사람들 쭉 다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내려고요. 예.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예. 제가 뭐 한 100쪽짜리 조그만 책이라도 저널리즘적으로 미투 저널리즘 좀 가르쳐야지. 이걸 계속 뭐 이 유튜브 뭐 이런 데서 떠드니까 그냥 유튜브에서 뭐 근거 없는 얘기 뭐 어떤 유튜버가 떠들었겠지 하고 그냥 다 무시하는 것 같아. 안 되겠어요. 책을 내야 되겠어. 책을 제가 여러분이 늘 도와주시니까요. 자.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이 얘기 좀 할게요. 과거에 이수정 교수가 무슨 뭐 강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좀 뒤늦게 좀 문제가 되고 있나 봐요. 고유정 그 토막살인범 있잖아요. 아유 막 입에 담기도 뭐 좀 그렇다. 근데 자기가 자기는 고유정의 심정이 이해가 간대. 이런 얘기를 했네. 대중들 앞에서 제 입장에서 고유정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면 그 여자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전처 자식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나. 현 남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 한정된 재산을 의붓자식과 나눠 갖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보세요. 세상에 많은 새어머니들을 모욕하지 마세요. 저도 새어머니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정말 듬뿍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전처 자식이 뭐가 그렇게 예뻤게 다들 예뻐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토막살이를 하는 그게 이해가 간다는 게 말이 돼? 이럴 때 원희룡 부인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보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이수정 교수님, 사이코패스 진단 좀 한번 검사 좀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토막살인범이 이해가 됩니까? 전처 자식이 뭐가 그렇게 예뻤겠냐고요? 그게 토막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게 말이 돼? 원희룡 부인, 또 이런 땐 또 침묵하겠지. 이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사이코패스를 진단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범죄 심리학을 연구하신 건 잘했는데 본인 심리부터 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이 아니신 것 같네요. 세상의 모든 새어머니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전처 자식이 예쁠 리가 있냐고요? 그럼 내가 받은 그 수십 년간의 사랑은 뭐야? 우리 새어머니는 우리 돌아가시는 제 친모 계시잖아요. 30년 넘게 계속 제사상 차리고 그렇게 열심히 저를 키우시고 정말 사랑 하나로 그렇게 사셨어요. 이보세요. 좀 논평하다 보니 화딱지나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1부 여기서 끊고요. 2부에서 윤석열 처가 양평에서 벌어진 부동산 사기 사건. 언론이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있는 이 사건.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